민족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백두산. 백두산 넘어 펼쳐진 광활한 황무지 만주벌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잊기 위해, 약탈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가와 가난한 백성들은 척박한 만주 땅에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만주 땅에 생명이 움트듯 강인한 민족성과 승부욕으로 태어난 조선족 축구팀. 200만 중국 동포들의 자부심이 되어 만주벌판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이들을 동포들은 백두산 호랑이라 부릅니다. 백두산 호랑이의 야심찬 부활을 꿈꾸며 연변 청소년 축구팀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허리를 휘감아 장엄하게 솟아오른 월악산. 굽이친 산길을 따라 쪽빛 호반이 펼쳐집니다. 며칠째 내리는 장맛비 속에서도 훈련이 한창입니다. 한 달째 한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연변 청소년 축구팀입니다. 비가 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감독님 눈이 매서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폭발해가 이거 뭐야? 여기. 근데 이게 산지하고 그다음 누가 며칠 정수하고 일에서 뭐다가 백두산 호랑이를 꿈꾸는 조선족 축구팀은 모두 22명. 주장 김팔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조선족 축구팀 최고의 선수를 바라는 꿈나무들입니다. 19살 앳된 선수들 얼굴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저 비는 멍땅 내려가서 똥을洗나泡一下放松擦门打个门那脚头几次对放松很有不错有效果特别是稍微훈련 한다면 꾸준히 꼭 하셔야 돼요. 오늘 뭐 특별히 힘든 건 없었어? 왕물이 좀 다키거든요. 축구공도 잘 안 나가고. 예, 패스할 때 좀 힘도 줘야 돼요. 고된 훈련 후에 찾아온 꿀맛 같은 시간. 우리를 닮은 친숙한 모습. 한 핏줄, 한 민족임을 느낍니다. 땀 많이 흘리고 피로 빨리 회복되고요. 한국에서 훈련을 시작한 지 한 달째. 이렇게 고된 하루가 지납니다. 며칠 후 아침부터 버스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변팀이 첫 평가전을 치르는 날인데요. 광주 지역 두 학교와의 3파전.
감독님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 볼도 마찬가지. 탁 주고 나가서 주고 정 안 됐을 때 여기다 주는 것이지 쉽게 창길한테 주고 또 받아서 또 여기 나오는 사람 주고 정말 주고 섰는데 이렇게 패스하지 마라 말이야. 첫 상대는 숭이고등학교입니다. 주장 김파의 공격으로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연변팀의 첫 골. 하지만 순식간 동점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성님아, 그때는 네가 벌려 나가야지 왜 서 있어? 자, 주고. 또다시 한 골을 먹었습니다. 첫 경기는 역전패입니다. 이 순간에 수비 라인들이 무너지기가 다 공격도 무너지고 미드필드도 무너지는 거야. 이거 동네 축구 아니야? 골 먹어도 괜찮아. 알겠어? 골을 한 골 먹었으면 한 골 넣을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 알겠지? 또 한 골 안 먹을 생각을 하고. 후반전은 호남대와의 경기입니다. 심기일전. 하지만 실력도 경륜도 앞선 대학교 형님들과의 경기.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나 싶었는데 순식간에 골입니다. 제대로 된 공격 한 번 못하고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한국 온 거는 모든 방면에서 배우자 옮겨라 말입니다. 특별히 정신력 같은 거 첫째, 그다음 두 번째 기술수 방면 같은 거 배우자 옮겨지. 퉁퉁 부은 발처럼 아파오는 마음. 패배의 잔은 쓰디 씁니다.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 해남. 아름다운 바다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곳에서 연변팀의 두 번째 평가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어, 부딪히면 안 돼. 경기 전부터 긴장감이 맴돕니다. 안으로 공을 주고받고 있어. 주고받고 있으면 너네들은 이러고 서 있는단 말이야. 지난 패배를 씻기 위해 다시 뛰기 시작한 선수들. 승부욕 때문일까요? 경기는 점점 거칠어지고 감독님도 초조해집니다. 공을 많이 안 됐어. 뺏고 빨리 해야지. 뭐 보고 서 있어. 급기야 몸싸움 중에 주장 김파가 쓰러집니다. 더욱더 격해지는 경기. 흥분한 선수들. 달아오른 승부욕. 거친 몸싸움. 선수들이 이성을 잃어갑니다. 결국 경기가 중단되고 선수 한 명이 불려 나옵니다. 만약에 주심이 퇴장시켜서 너 나오면 10명이 싸워야 돼. 10명이 싸우고 어떻게 이겼어?
그거를 넘기고 올라가야지. 누구를 이기든지 누구를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그냥 갖다 대버리고 그냥 차고 내 성기를 못 이기고 어떻게 남을 이길 수 있겠어. 내 자신도 못 이기는데. 감독님의 충고가 있었지만 후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경기 종료 몇 분을 앞두고 연변팀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선수끼리 말이 없고 항상 뒤에서 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 적었습니다. 두 팀이 다치게 하지 말라 했는데 좀 공 뺐을 때 사람 쪽으로 강하게 하고 사람 다치게 좀 그런 면에서 공 열심히 타는 게 아니라 사람 성격 배리 나가지고 사람 막 차고. 경기에서 이겼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선수들. 지친 몸과 마음처럼 노을이 검붉게 물들어갑니다. 이들은 왜 한국을 찾아 이토록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 1997년 연변 인민경기장의 축구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경기장 사무실에는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 쌀 10가마니 상당의 돈을 주고 만든 대형 액자까지 걸려 있습니다. 빈자리를 찾을 수 없는 관중석. 여기도 나무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 여기 보이네. 바깥에도 못 들어온 사람들 아직도 많지 않겠어요? 예? 정말 이때일 때는 그 우리 연변 이 관객들이 관중들이 인민들 좀 열정도 높고 예? 그 애착심도 좋고 좀 그 자활심을 넣어서 다 와서 좀 우리 연변이 주게 된 그 애호가 좀 분발적으로 많이 나왔어. 1997년 조선족의 축구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입니다. 연변팀 경기를 보기 위해 3만 명을 수용하는 연길시 인민운동장에는 5만 명 이상이 몰렸고 나무 위까지 관중들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 열매, 수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 시민이 정말 한번 축구를 이겼다 하면 그 열정이가 정말 끝이 난 다음에도 서로 그 오늘도 내일도 예? 어떤 데 술도 마시고 예? 그 많은 서로 이야기가 축구에 대한 이야기죠. 연변 축구팀의 역사는 지난 1955년 길림성 축구팀이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 중국 내 유일한 소수민족팀으로 줄곧 상위권을 지켜온 연변 축구팀. 조선족이면 누구나 축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자기가 그 목표가 있어요. 아무리 적어서 뭐 대표팀이나 외세하면 말하면 우리 연변팀에서만 1대를 올라가야 되나, 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나. 그게 올라가서 마지막 대표팀까지 갔을까? 난 안까지 그런 데 대해서 그게 목표가 그만 갔을까? 후회가는 없고요. 연변팀이 최고의 성적을 낸 시기는 한국의 최은택 교수가 감독으로 부임했던 지난 1997년. 최은택 감독은 연변팀 선수들을 이끌고 중국 프로리그 4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즐거웠죠. 성적도 좋고 그때도 우리 그 한국에서 그 대표팀 감독을 잠깐 맡으셨던 한양대학교 최은태 한장님이 1년 동안 저희들을 이끌어줘 갖고 전국 리그에서 저희들이 소수민족 팀으로서 처음으로 4등을 했어요.
7억 중국인 사이에서 200만 명의 소수민족이 거둔 믿기 힘든 성적. 한국에 히딩크가 있다면 중국에는 최은택이 있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우승팀 또 올해도 전승가들을 달리고 있는 대련팀을 맞이해서 열심히 싸웠다. 비긴 것은 굉장히 아쉽다. 연변팀의 선수 구성을 가지고 대련팀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 같지만은 오늘 이길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비겨서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때부터 조선족의 축구는 중국 축구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사실 10년 동안 축구를 쭉 하면서 참 행복했고 그냥 운동장만 보면 그냥 늘 마음이 즐거워요. 최고의 성적을 거둔 연변팀에게는 이때부터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조선족에게 축구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수단이 됐습니다. 축구를 해가지고 또 연변인데 공헌을 하기 쉽다 하는 의미에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조선족이 축구를 안 한다면 좀 민족한테 좀 민족이 미안하죠. 한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백두산. 백두산에서 흘러온 천지의 물길이 위용 있게 흘러내립니다. 백두산에서 200km의 거리. 조선족들의 땀과 한이 서려 있는 곳 명암촌입니다. 산 중턱 빨간 벽돌집. 한 아저씨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 원래 다 다른 게 있어. 이 지내 이 사람은 지내 이 수위만 해서 다 여기를 영양분이 빠져 이 길로. 언능 따줘야 되는데. 연변 청소년 축구팀의 주장 김파의 고향집입니다. 김파 선수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3대째 살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쌀을 안치고 불을 피우며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집 앞에는 옥수수가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습니다. 약은 처음 쓴다. 한번 이다가 시장 다니다 약을 칩니다. 시장. 덮어 좀 꺼요. 바람이 너무 많이 가고. 함경도에서 태어난 김파의 할아버지는 이곳 명암촌에 들어와 척박한 땅을 일구었습니다. 14살 때 가난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백두산을 넘어 이곳 명암촌으로 왔습니다. 할아버님 여기 왜 넘어오셨어요? 생활이 곤란하니까 어머니 사망이 그러니까 살 수 없지 곤란하지.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군중에 휩쓸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파의 할아버지가 19살 때 소련군 통역관으로 일했던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별히 저 작살만 쏘르나 잘한다면 잘하니까 야 하나 죽여야 되겠다. 오다 무해다. 여느 중국 조선족의 삶이 그렇듯 그 세월의 고단함이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된 삶 속에서 뒤늦게 태어난 막내 손자 김파는 이 집의 희망입니다. 김파 조그만 때 동문회 가서 그때 동문회 가서 그때 4살 때였는데 어려서부터 축구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던 김파.
가족은 팔을 걷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또 살 때부터 좀 힘들어요. 한 달에 보통 4,000원, 그 학비가 그때 4,000원 됐던지, 그리고 그 식비가 그때 한 400원. 그리고 어디 저 북경이나 어디 저 땅에 저 남방 그 훈련 갈 때는 그때 한 7,000원 막 들어가는데 7,000원. 김파를 위해 형도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심정보다 엄마 아빠가 고생하니까 김파 때문에 지금 행복하구나, 기뻐하는구나. 그냥 우리 모습 보면 우리가 기뻐요. 그냥. 김파의 어머니는 올해 초 그 힘들다는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저는요, 애를 키우다니까 생활이 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체육이란 거는, 축구란 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많이, 우리한테도 많이 방치해줬고, 또 애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지껏 애한테도 좀 생기고 있잖아요. 지루한 장마가 계속됐던 6월. 김파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곱게 화장을 합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김파는 자주 만났어요? 자주 못 만나죠. 네. 왜요? 맨날 나가 있다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번에도 그래도 왔다 한 달 돼도 못 보잖아요. 지금 너무 머니까. 그래도 이국 땅에 오면 또 보면 좋겠다 한 게 못 보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아들 생각에 설레는 어머니. 한 5개월 만에 오는 거예요. 아들 보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아들 사랑해. 김파야, 보고 싶었어. 그거 너무 보냈지? 많이 죽겠네.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아들, 어느새 훌쩍 커버렸습니다. 물집이 잡힌 아들의 발을 보니 어머니의 마음은 아파옵니다. 참 오랜만에 모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같이 나가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많이 컸어요. 이제는 다 성숙되고 애티가 나던 게 하나도 애티 안 나보지. 꼭 잡은 두 손, 잠시도 놓을 수 없습니다. 함께 찾은 곳은 동네 미용실. 못 보던 사이에 아들의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게 너무 긴 거, 높이. 높이 잘라줘요? 이렇게 올려요? 약간. 어머니 눈에는 마냥 철없고 어리게만 보였던 아들. 하지만 이제 보니 제법 어른 티가 납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 안쓰러운 어머니. 오랜만에 보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두 팔을 걷었습니다. 애길 때 이렇게 간격했지, 고개는 못 간격했대. 바라만 봐도 흐뭇합니다. 이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머리 깎으니까 어른스러워 보이고, 운동복이라 해 그런지, 좀, 어딘가 좀 모르겠고, 박지성 그 모양이 좀 나오는가 봐요. 한 가지. 잘 먹지. 잘 먹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마음에 안 들어? 올가 시원한. 아들의 땀냄새가 배어있는 숙소. 어머니가 바빠졌습니다. 그때 나가다니까요. 먹어서 때를 막 하고 싶은 척 시갖고 들어가고 그런 빨래 하는 거 평소 해주지 못한 모든 것들이 어머니는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의 땀과 눈물이 배인 운동복. 아들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걸어놓습니다. 오랜만에 슈퍼도 찾았습니다. 애들이 뭐 좋아하는 거예요? 네, 파워레이드나 뭐 이온 음료 좋아해요. 그러세요? 그게 얼마예요? 한 박스는 얼마예요?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모은 쌈짓돈. 오늘만큼은 아깝지 않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갖고 애들이 훈련하는 게 마음이 아파갖고 많이는 못 사줘도 조금나마 사드린 게 그렇게 내리던 장맛비가 그치자 선수들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몸풀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땀이 배어옵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훈련. 어머니는 애처롭게 땀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사온 시원한 음료수, 선수들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네, 맛있습니다. 네, 시원합니다. 하지만 이곳 선수 22명 가운데 19명이 김파처럼 어머니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껏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김밥 어머니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 어머니 본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됐어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네. 훈련하느라고. 네. 훈련을 마친 김파가 슈퍼를 찾았습니다. 두 손 가득 빵과 우유가 들려 있습니다. 버스표 서울 가는데 한 장 1,300원.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차 안에서 먹으라고 습쌀. 뭐가? 봐봐요, 뭐 우유하고 이게 서울 표 싸. 이거? 싸. 이건 뭐예요? 표 서울 가는 서울 가는 표 이렇게 표. 든 거예요? 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아들과 어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 돈. 기본 제가랴 미치.
저전 안 물어봤네. 네? 저전 안 물어봤네. 먼 타국 땅에서 밥 한 끼 못하고 아들과 헤어지자니 눈시울이 젖어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사람이 나 아니 올라가겠지. 자가지 전화할게요. 저녁에. 예? 저녁에 전화할게. 떠나는 어머니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녁에 전화. 애써 눈물을 참고 있는 아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울고 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의 짧은 만남. 헤어짐이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보침을 메고 두만강을 건너야 했던 힘없는 백성들. 가난과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일본 침략기를 겪으며 우리 민족은 그렇게 만주 땅을 밟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한민족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척박했던 벌판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들이 넘쳐나고 도심에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떠나온 조국을 잊지 못해 만들어 놓은 한국거리. 조국을 떠난 한민족 200만 명이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까지 이곳에 가난했던 우리 민족들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넘어야 했을까요? 중국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의 남다른 축구 사랑은 중국인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왔습니다. 延边呢不光是著名的民族艺术之乡，同时呢也是全国著名的足球之乡。哎，说到这个我知道，著名的甲 A 劲旅延边奥东队也已经是名列前茅了。对了，而且他们是唯一一支进入甲 A 的民族自主州球队。在这里呢，不仅是成年人会踢球，少年、儿童、青年都会踢球。我们来到这儿的话，还发现这里的每一所中小学几乎都有足球。 하지만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의 경제난으로 지원이 끊기면서 연변팀은 3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심지어 구단에 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연변이 안 그래도 좀 경제가 지금은 좋지 않아서 아들이 월급도 방금 못 얻는 내 생각은 어디 하나
뭐 교포들이나 어디서나 이래 많은 것을 지원해서 연변 축구 좀 발전을 위해서 좀 지원해서 주길 바랍니다. 지금도 후원 기업이 없는 유일한 프로팀입니다. 뭐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군 같은 데서 뭐 한 반년씩 한 6개월, 7개월 동안 뭐 미루니까 마지막에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식지 않은 축구 열정은 2004년 17연승이라는 신화를 쓰며 다시 부활했습니다. 특성이 좀 돌출했다고. 특성이 돌출했다는 거. 말하자면 속도가 있거나, 아니면 기술이 옛날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특성을 아주 뚜렷하게 배워놨어요. 연길에서는 새벽 4시면 해가 밝아옵니다. 이때부터 새벽 시장은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먼 중국 땅이지만 물건을 흥정하는 떠들썩한 모습은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처럼 활기가 넘치는 곳은 이곳 새벽시장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대학교 축구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조기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초록색 축구장은 새벽부터 각양각색의 축구복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골대 앞에서도, 모퉁이에서도, 축구장 옆에서도 끼리끼리 팀을 만들어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 언제부턴가 조선족들에게 조기축구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네, 항상 많아요. 특히 주말 같은 게,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 70명? 또 밑에 그 경기장에도 아마 많이 있고, 아마 100명 정도 나올 거예요, 평상시. 축구장에서는 재미있는 광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골이 들어가자 느닷없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사람들. 골을 먹었을 때 하는 일종의 벌칙인가 봅니다. 이처럼 조선족들에게 축구는 하루 일상처럼 시작됩니다. 우통까지 벗고 축구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사업과 선교를 위해 이곳을 찾은 한국 사람들도 이른 새벽부터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축구. 조선족의 남다른 축구 사랑 덕분에 한국인들도 축구의 참맛을 알아갑니다. 여기 지금 50대 팀이 하나가 있는데 한국에 한번 원정에 이렇게 1년마다 나가는데 가면 한국의 50대 팀 전국에서 다 나온 팀 해도 1등하고 돌아와요. 그만큼 개인기나 팀워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연길에 살고 있는 한국인 팀과 조선족 팀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조선족 팀은 대부분 50살이 넘었지만 경기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축구 열기 덕분에 스포츠 상점은 언제나 호황입니다. 다양한 운동용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단연 축구 관련 상품들. 운동화부터 축구공, 축구복, 보호대까지 축구 관련 상품은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축구복하고 여기 축구공하고 농구공, 농구복, 여기는 배구, 배구공. 저만의 시합할 지게람에 잘 나갑니다. 그리고 축구복은 축구복 특히 잘 나가고, 그리고 축구복 같이 따라온 물건하고 스타킹하고 신발하고 공하고 이런 거 잘 나갑니다. 주말 오후 대학교 운동장에서는 축구 동호인들의 축구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동호회 축구대회라고 해도 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수들의 경력은 기본 10년 이상. 시작부터 열기가 달아오릅니다. 같이 좋다. 전에 뭐 축구하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부 기관에 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업이 다 다양해요. 이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인근 주민들까지 축구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길시 축구동호회의 결승전. 조선족과 한족을 합해 모두 20개 팀이 참가했지만 결승전은 조선족끼리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축구를 즐기고 있지만 조선족의 축구 열기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원족 팀 20개 팀인데서 전원족 팀 16개, 한 14개 팀인가요? 8강에 올라간 건, 전원족 팀 6개 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족 팀이가 2개 팀 올라가고요. 나무 그늘 밑에 자리 잡은 수많은 관중들. 열띤 경기에 빠져듭니다. 축구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달아오릅니다. 좋다! 어떤 때는 좀 나가 자수무하는 생각이 있는데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여기 막 구경만 해도 좋죠. 꼬마 아가씨가 축구공을 들고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이곳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떼학볕이 내리쬐는 학교 운동장은 축구를 하는 학생들의 차지입니다.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해 학생들은 쉼없이 내달립니다. 학생들의 축구 시합에 운동장은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체육학교 운동장에서는 방학이지만 축구 훈련이 한창입니다. 완전 돌아가는데 완전히. 다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곳의 재학생은 모두 200여 명, 13개의 체육 종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구 훈련은 방학에도 계속되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이거 한 달에 뭐 어디 돌아서 이렇게 막아는 이렇게 그대로 돌아서. 쉼없는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프로팀을 넘어 중국 국가대표로 성장해 갑니다. 이미 40명이 넘는 대표 선수를 키워냈습니다. 내가 해서 제일 국가팀에 많이 갈 때 국가 선발팀에 많이 갈 적에 7명 좌우의 학생가 한 번에 갔어요. 85년도 출생한 아이들이. 낡고 허름한 체육학교는 내년이면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이지만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이곳 체육운동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애들이 출로를 생각해서 가장들이 부담이 크면은 학부모들 부담 크면은 애들이 기량을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기량 있는 애들을 우리 데려다가 해서 애들이 장래를 보장해주고 이 더 많은 애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이런 걸 취지로 우리 지금 정부에서 많이 이런 생각해서 이런 방침을 내왔습니다.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꿈이 연들어가는 체육학교. 조선족들의 축구 부활을 꿈꾸는 백두산 호랑이들의 후예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축구 선수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 지역의 축구 축제에 37개 학교 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安林中学足球队现在走过来的是延吉市中央小学运动健儿们。 학생들이 모여들면서 넓은 운동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해갑니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앞으로 엿새 동안 합숙까지 하며 축구를 익히게 됩니다.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런 이불짐 가져와서 교실에서 자고 학교 식당에서 숙소를 하고 또 학교 내에서 경기도 하고 이런 훈련도 받고 축제의 장에는 중국 전통 공연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다양한 특기를 뽐내는 학생들. 축구 축제는 이렇게 막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축구 경기가 시작됩니다. 각 학교의 명예를 건 한판 승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선수들의 몸놀림이 빨라집니다. 유리창 너머 관중들까지 순식간에 열띤 경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경기가 제 보기인데요. 확실히 괜찮아요. 기승면이나 어느 면에 방면을 보면 품질도 좋고 경기 시간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확실히 성적에 우수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체육학교 감독들에게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실력을 뽐내고 감독들은 이 자리에서 축구 인재를 발굴합니다. 소질이 있는 아이들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발굴하려고 먼 길이지만은 달려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축구 열기는 더욱 달아오릅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의 축구 경기지만 박진감 넘치는 승부에 학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 축구를 보기 위해 주민들까지 나무 그늘 아래에 모였습니다. 학교 4학년부터 축구 차는데 축구를 매우 즐기고 앞으로도 계속 축구를 차고 싶습니다. 축구 살 때 기분이 좋습니다. 작은 축구공 하나에 몰입해 있는 아이들.
축구 꿈나무들의 희망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만리장성. 화려한 중국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마친 연변 청소년 축구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축구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상대팀은 베이징 구간 고등학교팀. 중국에서 4강에 꼽히는 막강한 팀과의 첫 경기입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대등한 경기를 펼쳐나갑니다. 첫 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장 김파의 그림 같은 골. 강팀을 상대로 얻은 천금 같은 골입니다. 하지만 잠시 뒤 어이없는 실수로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후반전. 체력을 앞세운 구간고등학교팀이 강하게 압박해옵니다. 어렵게 위기를 넘기고 또다시 얻은 프리킥 찬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맙니다. 위기를 넘기기도 몇 번. 선수들의 체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얼리고 떨어지는 얼리고 사람들. 결국 한 골을 더 내주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싸운 경기였지만 중국 4강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선수들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경기 둘째 날, 한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창원 기계공고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일까요? 감독님의 주문이 유난히 길어집니다. 우리 더 꼼꼼하게, 포상 시험부터 시작해서 집중해란 말이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회. 하지만 아쉽게 지나갑니다. 뒤이어 창원 기계공고의 강력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수세에 몰린 연변 청소년팀. 결국 첫 골을 내줬습니다. 한 골을 잃자 연변 청소년팀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한 골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좀 더 뛰고 더 빨리 움직이고 연변팀의 몸놀림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기고 말겠다는 승부욕이 불타오릅니다. 상대편도 선수까지 바꾸며 전열을 정비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터진 역전골. 승리를 확정짓는 슬기골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민족의 근성으로 첫 승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백두산 호랑이의 도전. 이들에게 축구는 스스로 한민족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백두산 호랑이를 꿈꾸고 있는 연변 청소년 축구팀. 이들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하면 축구가 내 인생에서 제2차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참 행복했고 그냥 운동 삼아보면 그냥 늘 마음이 즐거워요. 저 혼자기 축구를 안 한다면 좀 민족한테 좀 민족이 미안하죠. 열심히 해서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었어요. 우리 쪽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좀 출세하자고 엄마 아빠 위해서. 일단 부모님 효도하는 거, 나도 많이 벌어서 부모님 효도하는 거. 다른 나라에 가서 더 훌륭하게 축구 선수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프로 선수 되고 싶습니다. 후에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 부산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프로 선수가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연변에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 좀 더 나가면 박지성처럼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